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심스러운데요. 해마다 제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현생을 살면서 주기를 잘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가 너무 아픈데 어디 의사 선생님 없나? 네, 제가 의사입니다. 대리님? 어디예요? 여기예요? 괜찮아요? 누구예요? 여기예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예요? 대리님, 거기 아니에요. 저 여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치아 상태 이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대리님,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전하는 공식적인 건보 이야기. 건보피셜! 안녕하세요. 건보피셜의 MC 의천 대리 인사드립니다. 대리님, 제가 오는 길에 돌발 상황을 해결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박종호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료비지원실 박종호 대리입니다. 대리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는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받는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봤어요. 박 대리님 치아 깨끗하게 하얀 거 외에는 금물입니다. 대리님, 혹시 실제로 치과 가셨을 때처럼 으스스하셨나요? 네, 희철 대리님 비주얼 때문에 더? 실제로 치과 가는 것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필수적인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스케일링, 엑스레이, 임플란트, 발치,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등 치료 목적의 필수 항목들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수 항목들 중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정해진 항목들이 있죠? 바쁜 현생을 살면서 주기를 잘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편리하게 치아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역시 건강보험 정말 든든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오늘 주제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뭐죠, 대리님?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치과시술 등록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해드리는 치과시술 등록 제도에 대한 내용이겠군요. 혹시 치과시술 등록 제도에는 어떤 시술이 지원되는 건가요? 제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틀니 시술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 같은 경우는 금전적 부담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미루고 미루다 보면 치석이 잔뜩 쌓여서 큰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죠. 제 경험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심스러운데요? 진짜 아니에요. 대리님, 그럼 등록 제도로서 시술 대상과 항목이 따로 등록되고 관리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치과 병의원에서 사전에 시술 대상자를 등록하고 환자가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과 같은 치과 시술 항목에 대해 미리 등록을 해두고 급여 횟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군요. 이 제도만 잘 알고 있다면 치아 건강관리도 건강보험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보 전달로 넘어가 볼까요? 대리님, 치과 시술 등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혹시 이 이모티콘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깨끗한 치아를 적은 비용으로, 맞죠? 정답입니다. 바로 이 점이 치과 시술 등록 제도의 핵심입니다. 치아는 유치가 빠진 이후부터 평생 써야 하는 거라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 같은 기본 관리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 주기로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고요?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네요. 작년에 못 받았으니까 올해 2번 받아야지 이런 거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그건 안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급여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은 그 안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고 2월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해마다 제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케일링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치석만 제거하는 경우는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스케일링 이후 잇몸 치료 같은 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령 또는 급여 횟수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가 스케일링 보험 혜택을 이미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확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치석 제거 진료 정보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공단 모바일 앱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앱으로도 다 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대리님, 아까 스케일링 말고도 임플란트, 틀니 시술할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스케일링 이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과 시술은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부분 무치약인 분들에게 지원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틀니는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약 환자와 부분 무치약 환자를 대상으로 상압, 하압 각각 7년마다 1회씩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도 하시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비용을 어느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 비용 총액의 70%를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등록 대상자들은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치과 시술 비용이 비싼 만큼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30%만 부담하면 된다니까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치과 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또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진료를 미루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때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리님, 혹시 그 소리 들으셨어요? 스케일링 받으면 치아가 깎인다거나 치아가 약해진다거나 그런 소리들이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과 세균 덩어리를 제거하는 치료일 뿐 치아 자체를 깎거나 손상시키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핑계 대지 말고 제때 가기로 저랑 약속해요.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는 7년이라는 급여 기간 내에 재제작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재제작 사유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시술 중인 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 동종 틀니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나 수해 등으로 건강보험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공단의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다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니 괜히 제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치아 건강은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건강도 지키고 비용 부담도 똑똑하게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종호 대리님과 함께 치과 시술 등록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또 돌아온 팩트체크 시간. 잠깐만요. 확실해요? 팩트 맞아요?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대리님께서 직접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담당자로서 치과시술 등록 제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치과 시술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치과 시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건강한 치아 계속 유지할 수 있으시겠죠? 등록된 병원에서 스케일링부터 틀니, 임플란트까지 건강보험 혜택 잘 챙기셔서 치아 건강 오래오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치아 건강도 건강보험으로 편리하게. 감사합니다.
안녕.